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4회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제4회입니다. 자, 1번서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벌써 이제 4회를 이제 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모의고사는 이제 8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모의고사가 힘들지,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집니다.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겠다라는 자체에 어떤 감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별표 치면서 또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염두에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면 단기 완성에 대한 우리가 또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강의를 이제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이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내용을 좀 모르시겠다면 기본서로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기본서 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내용들을 제가 또 살펴드릴 테니까 가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도 별별 좀 치셔야죠. 자, 항상 우리가 이 just in time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ust in time에 대해서 이 방식과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도입이 된 거죠. 미국식 포드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생산 방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just in time이라는 자체는 적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생산 방식은 생산성을 위한 짧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죠.를 추구하나 이 just in time은 말 그대로 완전한 생산을 위해서 비교적 짧은 준비 시간이죠. 적시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5번이 뭐 거의 시험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걸 꼭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just in time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건 가동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재고를 감소, 리드 타임 단축하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비교적 긴 준비 시간을 추구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전통적 생산 방식은 계획 중심적이고 컴퓨터의 의존이나 just in time은 어때요? 통제 중심적이며 시각적인 이제 통제를 강조하고요. 전통적은 전문화되고 개인주의적으로 노동력에 기반을 두지만 이 just in time은 어때요? 유연하며 팀 중심적으로 노동력에 대해 기반을 두고요. 전통적은 비교적 충분한 재고를 갖고 운영하는데 이 just in time은 바로 재고를 낭비로 보아 극소화시킵니다. 바로. 전통적은 다수의 공급적인 공급업자를 갖으나 이 just in time은 하나 혹은 또 소수의 협력적 공급업자를 갖는다. 그래서 당연히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2번은 그냥 체크를 해서 2번에 대해서 그냥 답만 보는데요. 다음의 내용이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경로 구성원 A가 다른 경로 구성원 B에게 높은 제품 마진과 다양한 촉진 공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판매 독점권을 줄 능력이 있다면 A, B의 이러한 보상적인 파워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B 경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자, 이건 보상적 파워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좀 쉽게 접근했네요. 그래서 보상적 파워는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파워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3번 갑니다. 자, 수요 예측과 우리가 재고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3번에 대한 거는 자, 3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ROP라는 게 있었잖아요. ROP. 자, 이게 이제 재고 재주문점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리드 타임 기간 동안의 수요량 앞쪽에서 배웠지만 리드 타임 우리가 기간 동안의 수요량 기간 동안의 수량과 그다음에 안전 재고를 더하겠죠.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주문점의 설정을 위해서는 수요 측과 재고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데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 재무주문점 설정은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량과 안전 재고량을 예측하여 정하죠. 그래서
이 주문 간격 동안에 예측되는 수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단일 기간의 재고 모형에서는 단일 기간 동안에 예측되는 수요 분포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과 재고 통제 기법이 MRP잖아요. 예, 필요한 수요 자료에는 완제품의 수요 예측으로부터 한정되는 종속 수요의 개념이 사용된다. 안전 재고의 설정을 위해서는 안전 재고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 예측되는 수요의 표준 편차가 사용되고, 고정 주문 간격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는 주문 간격이 길수록 목표 재고량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4번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매트리스 조직에 대해서 또 물어봤죠.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은 1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자, 갑니다. 이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이다. 그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우리가 사업부제 조직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부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이 아니에요. 매트리스 조직은 전통적인 직능식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이 결합된 상태로서 구성원이 종적으로 기능적 조직, 행적으로 프로젝트 조직에 속해서 양쪽 업무를 진행하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는 사업부제 조직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이제 되고요. 제품 조직은 제품의 시장 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기능별이라는 건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조직 관리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고, 기능별 조직은 각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를 또 얻을 수가 있죠. 라인 조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 조직원 구성의 한 사람이 직속상 간의 지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동시에 그 상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매트릭스는 이중적 명령 체계로 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연결시켜 주시고요. 나 이제 5번도 그냥 답만 보는데, 다음 내부 환경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2, 3, 4, 5번은 우리가 기능별 분석에 해당합니다. 근데 1번은 어떻습니까? 요소별 분석에 해당하죠. 조직 자원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1번이다.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6번 갑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죠. 우리가 어떤 종류를 또 찾는 게 또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매업태가 종합점에서 이제 전문점의 형태로 변했다가 다시 또 종합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발달되는, 자, 요게 크겠죠. 자, 우리가 소매 아코디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소매 아코디언 이론. 아코디언 이론은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상품 구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키포인트는 상품 구색 측면에서의 수축과 확장이에요. 상품 구색 측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품을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그러면서 이제 아코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상의 변천은 제품 구석의 변화를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에서 제품 구석이 좁은 소매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마치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교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2번이라는 거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이렇게 찾는 문제가 이 객관식 유리 문제에 또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이것도 이제 가볍게 답만 보시는데, 다음 중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7번인데요. 7번, 3번인데 당연히 경험이 많은 종업원일수록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1번, 종업원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종업원의 업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이죠. 점포 또는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종업원의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고 실현하는 경우 종업원의 사기가 또 높아지겠죠. 4번에 이제 종업원이 얼마만큼의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나 성과의 추진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또 17번에 이따 나올 건데 8번은 이제 답만 체크하세요. 8번 이제 나중에 17번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다시 할 겁니다. 다음은 이 내용은 이제 이 BCG 매트리스에 대한 내용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 자, 시장 리더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시장의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캐시에 대한 그 캐시카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이제 이따가 제가 또 17번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겠지만 이제 8번하고 17번을 먼저 갈게요. 17번은 이제 넘기시면은 기업의 기존 사업 단위의 전략적 평가와 선택을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캐시프로라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재고 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 또 나오죠.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재고 총 이익률 우리가 GMROI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이익이나 회전율 구조가 상이한 상품에 대해서는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다. 자,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요. 이 총이익률과 재고 회전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매입 담당자의 성과 평가를 관리하기도 유용하고 상이한 이익 회전율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총이익이 획보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재고는 소매가, 원가, 시장가격 등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부분, 상품 계열 및 부품의 품목에 있어서 투자 수익률의 지표로도 사용되며 총 자산 이익률과 같이 수익률과 회전율로 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에 다음 중 다학화 전략의 목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다학화 전략이라는 자체는 이 내부 시장의 활용이라고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부 시장이 아니라 내부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풀어본 경험이 있죠. 공통적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프로세서 혁신기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게 이 혁신기법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6시그마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3번 답부터 확인합니다. 3번을 보시면 우리가 6시그마. 그래서 6시그마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수익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품 우리가 이 100만 개당 6개가 아니라 3.4개입니다. 3에서 4개가 아니라 3.4개예요. 6개가 아니죠. 6개가 아니라 3.4개다. 그래서 6이니까 6이다. 절대 안 됩니다. 3.4다. 그래서 이 6시그마는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 수준이 6시그마를 달성해서 불량률을 3.4 ppm으로 우리가 또는 결합 발생수가 3.4 dpm 이하로 이제 하고자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3.4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우리가 BPR는 이제 비용이나 우리가 품질과 같은 주요 성과 지표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치 사슬, 그렇죠? 좀 오타났습니다. 가치 사슬이죠. 좀 경쟁력이 높은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외부 기업에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웃소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ERP가 전사적 자원 관리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 자원의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TQM이라는 자체는 뭐야?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자원이 오타났습니다.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2번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좀 별표를 표시를 해주시고 중요 표시를 해주시면 하나 정도 이제 체크하세요. 12번은 이제 하나 정도 별표 표시하라고 하시면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경로 커버리지라는 게 중요해요. 선택에 적절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나왔죠. 이 전속적 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정 점포가 자사 제품을 독점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속적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유통은 특정 지역 내 소수 중간 상인에 대한 자사 제품을 취급하고요. 경로 커버리지 전략의 선택 시 고려할 요소로서 점포 내 고객의 구매 행동, 제조업자의 경로 구매 구성원의 마케팅 수행에는 통제 정도, 특정 지역의 내 점포의 포화 정도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1번은 우리가 전속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전속적은 제가 이게 전이니까 야매로 전문품이잖아요. 근데 선택적은 어떻게 돼요? 선택적은 선이니까 선매가 되겠죠. 선매품이라는 자체는 어떤 그 소수의 업체입니다. 근데 얘는 전문품은 완전히 독점이죠, 그죠? 그래서 전속. 그래서 이 선택이 아니라 전속으로 고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커버리지 전략 시 점포의 고객의 구매 행동을 중요한 고려고요. 자, 집중적은 어떻게 돼요? 집중적은 우리가 어때요? 편집, 그 다음에 개편, 편의점이죠. 편의점, 야매로.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점포들의 자사의 제품을 취급한다. 이 집중은 편의품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 집약도란 각각의 개별 경로의 형태로 있어서 얼마만큼의 수의 경로 구성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말하고, 이 경로 커버리지를 선택할 때 마케터는 점포에서의 고객 쇼핑, 구매 행동, 기업의 경로 통제 욕구, 점포의 포화 정도 같은 요인들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1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이제 알아두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답만 보는데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팀이라는 자체에 이 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팀 인센티브는 성과의 측정은 용이하지만은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급 공식이나 불충분한 보상 금액, 무임승차 등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인센티브에 관해서 구성원 팀 인센티브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번이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14번도 그냥 가볍게 답만 보는데, 다음 중 전 후방 통합은 이제 일종의 수직적 통합인데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이점은 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 원료제의 과점이 아니라 원료제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자를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15번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 재무 분석 자체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ROI입니다. ROI에 대해서 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이 1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투자 수익률은 목적은 통제 가능한 비용이 확인해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궁극적인 목적은 통제 가능한 비용의 확인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계획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얘는 회사의 이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경영 성과를 계획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우리가 그 통제 가능한 비용의 확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 볼게요. 이 투자 수익률은 활동성의 비율인 총자본 회전율과 수익률 비율인 매출액 이익률을 결합한 거죠. 기업 활동의 중요한 양측을 동시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률도 많이 나와야 되고 활동에 대한 이 회전율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어떻습니까? 기업의 경영자는 이제 종업원의 업적 평가의 업무 통제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각 부서에 종사하는 경영자나 이 종업원들에게 그들 부서의 업무를 기업 목표로 이제 직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경영 정책의 결과인
투자 수익을 분석할 수 있고 현금흐름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함으로써 동태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또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이제 고려하는 게 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를 또 평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16번은 중요하긴 합니다. 16번의 이제 내용도 우리가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16번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4번이 아웃소싱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는 기업 내부에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우리가 외부 전문 업체나 고객의 정보 처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경비 전략, 기업의 규모 조절, 전문화 등이 목적이 된 게 아웃소싱이다. 이게 4번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아까 17번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8번 문제와 연결시켜서 본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기존 사업 단위 전략적 평가와 선택을 위해서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 모형 BPM이라고 있죠.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사업 포트폴리오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7번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우리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 해설이 이제 돼 있죠. 스타는 이제 어떻습니까? 성장 산업이 되겠죠. 성장 산업. 그다음에 아까 8번에 봤던 캐시카우죠. 젖은 소스.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이제 수익 주종 산업이에요. 주종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자금 젖소라고 다 적어 놓겠습니다. 스타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죠. 퀘스천 마크. 자, 이거는 이제 의문표, 물음표.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개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유전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될지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구 사양 산업입니다. 도구스. 그래서 이제 사양 산업은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게 좋아요. 사업 방향은. 그래서 의문표가 있는 이 개발 사업이 이제 성장 사업으로 가서 성장 사업이 이제 수익 주종 사업으로 이제 바뀌는 이렇게 이제 흐르는 게 사업 방향으로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캐시카우, 얘가 이제 현금 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걸로 표시하는 게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럼 돈이 많다면 현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무표가 있는데 투자해서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해서 만약에 스타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17번에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먼저 2번부터 갈게요. 자, BCG의 모형에서 자금 흐름, 캐시프로는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겨요? 이 캐시프로는 이제 별이 아니라 이 캐시카우, 여기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상업 성장을 바탕으로 스타, 자금 젖소, 물음표, 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금 흐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단계는 캐시카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BCG 모형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인데요. 이 자금 흐름은 이 별, 스타가 아니라 이 캐시카우, 자금 젖소, 수익 주종 산업이 가장 많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번, 이 BCG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점유 모형의 두 축은 우리가 제품 시장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성장률과 제품 시장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상대적 시장 경쟁입니다. 자, 3번 G2 맥킨지 모형은 제품 시장 매력도와 사업 단위 경쟁력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4번 G2 맥킨지 모형에서는 자금보다 투자 수익률을 더 중요시한다. BCG 모형은 제품 시장에서 경험 곡성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가정하나 어떤 제품 시장의 경험보다 기술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 앞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다각화 전략이에요. 아, 다각화 전략 계속 좀 나오고 있죠. 18번도 이제 별표 정도 하나 표시면 됩니다. 18번도 이제 중요하다. 별표 표시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중 이 유통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동기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좀 죄송합니다. 아까 또 문제가 좀 우리가 10번 문제랑 또 똑같네요. 10번 문제 보시면 다각화는 우리가 외부 시장이 아니라 내부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각화는 또 문제가 또 이중이 돼서 좀 됐는데, 다각화는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2번 넓은 외부 시장이 아니라 내부다. 내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게, 타 출판사의, 그러니까 타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중요하다 보면 좀 이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8번은 좀 내용이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동의는 성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산, 범위의 경제적 경제성, 범위 문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장 지배력, 내부 시장의 활용이죠. 외부 시장이 아닙니다. 다각화 전략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순환에 따른 개별 사업 부분들의 위험 분산, 경영자의 기업 규모 확대 및 종업원 내 승진 기회 확대, 범위 경제죠. 시너지 효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서 기업 경영상의 유연성 제고와 사업 포트폴리오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가볼게요. 자, 19번의 내용은 이것도 그냥 답만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 중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통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서 국내 유통산업에 진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은 말도 안 되죠. 이 조세를 회피한다? 경영상 이익이 증가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작 투자의 경우는 합작국에 조세를 부담을 합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죠. 크게 하니까. 단독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또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 경영자원을 상호간에 보완할 수 없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고, 합작 파트너의 자신의 기술이 이전되어 장차 경쟁 기업을 만들게 되는 또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0번도 그냥 답만 보는데요. 우리가 구성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며 그 결과 또한 책임질 수 있는 셀프 리더로 만드는 리더십은, 자, 이건 바로 슈퍼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답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자율적 리더십 중 리더가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 결과 책임질 수 있는 셀프 리더 만드는 식은 슈퍼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정도는 또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답 먼저 확인하는데 5번입니다. 유통은 바통 패스, 바통을 넘긴 거죠. 가 유사하다? 자, 유통은 바통 패스와 달라요. 이 제조기업이 유통기업에서 바통을 넘기듯이 모든 유통기업을 맡기지 말고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은 이 바통 패스와 유사하지 않죠. 제조기업 유통기업의 바통을 넘기듯이 모든 유통기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말고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경로 구성원들 간에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적절하나 검토해서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거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마케팅에 대한 시스템은 유통경로 기능을 중에 일부는 또 제조기업이 수행하고 나머지는 또 유통기업이 수행하는 유통경로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중간상의 제조기업에 대해 일체감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워를 중고적 파워예요. 그 회사의 제품을 쓴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죠. 판매하는 것도 영광이다. 이게 바로 중고적 파워라고 했고요. 유통경로 갈등의 원인 중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경로 구성원들이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또 지각 불일치라고 또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적, 전문적, 합법적 파워도 있었죠. 문제, 보상적 파워도 풀어왔어요. 다 풀어봤습니다. 바람직하며 이 강압적 파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강압적 파워가 뭐예요? 우리가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강압하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불만이 좀 초래되겠죠. 그래서 다 문제를 풀어봤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벽돌칠 하시는 게 우리가 앞쪽에서 보상적 파워 나왔지, 합법적 파워 나왔지, 중고적 파워 나왔지, 강압적 파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2번도 그냥 참고적으로 답만 볼게요. 아웃소싱이에요. 다음 중 아웃소싱에 실행되는 부분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4번. 생산 기술의 보편화 및 저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 부분. 생산 기술의 보편화 및 고부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생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말 표현이 틀렸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분석이죠. 그래서, 부채 사용 투자안의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3번을 갑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서 화폐의 시간가치 및 회수기간 이후의 흐름물 등을 고려한다? 자,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앞쪽에서 제가 재무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했으니까 그때를 보시고 좀 빨리 넘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인 방식이 있고요. 비할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할인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틀립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건을 100만 원 주고 사요. 대금을 지급할 때, 자,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3개월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럼 지금 100만 원 달라고 하십니다. 3개월은요, 100만 원은 미래 가치예요. 위험합니다. 할인해야 돼요. 그럼 할인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인 방식은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이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한계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해서 현금 수지를 따진다는 거죠. 수지 분석법.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순영가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적일 때는 결과가 같지만 상호배타적인 틀리다고 했고요. 이 순영가는 앞쪽에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수일과 심순회를 0으로 고쳤죠. 심순영, 이수일.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가,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같을 때도 숫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내부 수익법은 현금 유배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같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정도는 염지 체크하지 마시고, 비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 이것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계적 장부상만 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자, 회수기간법은 보통 단순 회수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500원을 투자했다. 1년, 2년, 3년. 자, 이건 타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건데, 100원을 우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원. 그럼 어떻습니까? 500원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이상 또 이후에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요.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생각지도 못했고, 할인에 대한 화폐시장 가치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90이 될 수 있고, 18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기법,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는 일단 화폐시장 가치 및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을 고려한다는 것을 틀었죠. 우리가 3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무 파트가 우리가 일반 물류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좀 뽑는 게 이제 그 보통
이 재무 쪽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타인 자본 조달은 그 사용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주주는 재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이 단순 평균이 아닌 자본 구조를 가중치하는 이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투자안의 평가는 전통적인 방법은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아까 현금 흐름 할인법이 수년가 내부 수익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이 회계적이라는 자체는 장부예요. 이게 장부상.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의 오타면 다른 장부상의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순이익이 올라가고 투자액이 내려가고 이익이니까 수익이 많아야 되니까 화폐 시장 가치 현금으로 고려하지 않았고요. 수년가법은 투자의 미래 모든 현금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해요. 환산합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요. 일단 할인이라는 거가 들어가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칠했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은 답만 보겠게요. 다음 주어진 내용의 어떤 재고 관리에 해당하는가?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 재고의 공간적 배치와 관련된 기능을 어떤 재고를 어떠한 보관 장소에 보관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한다. 물류 거점별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와 분류의 배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수송 합리화의 기능이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해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답만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의 내용에 읽고 아래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바로 이제 합자 투자입니다. 5번에 합작 투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영 방식으로 참여자가 이제 공동으로 하니까 이제 합작이잖아요. 소유권을 이제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신설 방식과 기존의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합작하니까 위험 부담을 축소하죠. 또 더 크게 하니까 규모를 크게 할 규모 경제를 발생시키죠. 합리화 달성하죠. 상호 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의 완화 등의 전략적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합작 투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에 대한 모의고사 다시 한번 중요도가 있는 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1번서부터 보면서 좀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주실 만한 문제는요. 1번입니다. 제 사회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서 뭐 벌표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1번 정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1번에 저스트 인 타임은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성에 의해서 긴 건데 짧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은 짧은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은 여러분들 파워라는 자체가 지금 5가지 파워가 있잖아요. 골라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특히 4번 정도? 4번은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 그래서 우리가 기능별 조직은 그 영업부 생산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규모가 커지는 건 규모가 이제 더 크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트리스 조직이 아니라 이 사업부 제조직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상품 구색에 따라서 수축 확장되는 이 소매 아코디언이라는 자체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8번에 이 BCG 매트릭스에 대한 현금 조소 사업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뭐 공통적이 됐지만 10번, 다각화죠, 다각화. 그래서 10번하고 18번이 똑같죠. 다각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뭐 6시그마는 3.4개 이내 불량품을 허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점이다. 독점이면 전문이다. 전문이면 전자니까 전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 쭉 보시면서 17번 중요하죠. 17번이 아까 8번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돼요? 캐시 플로우에 대한 그 자금이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그 스타가 아니라 캐시 카우다. 그죠? 캐시 카우. 이렇게 해서 캐시 플로우는 그냥 캐시 카우 캐시 나오면 그냥 캐시 찍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가 크게 뭐 잡을 건 없지만 23번 정도 회수기간법이라는 자체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4회 모의고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